공익법인 설립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만 몇 개 추려봤어요. 자, 공익법인 우리가 대부분은 앞에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약하는 느낌으로 정리해 볼게요. 공익법인 설립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아까 가장 큰 게 세제 혜택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법인에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데 공익법인 만들면 증여세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 있어요. 가장 큰 건 세제 혜택이에요. 자,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을 향후에 회수할 수 있는지. 어르신들이 공익법인 규제 감독이 많아지니까 공익법인 못 하겠다고 나 이거 재산 다시 돌려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공익법인 재산 출연하는 순간 그 재산은 잠재적으로 국가 소유라 했죠.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향후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단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민간에 설립하시는 거면은 작은 규모로 설립하시고 매년 상황을 봐서 조금씩 출연금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가족이 공익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받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를 제공했고 적절한 대가를 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법에서는 출연자의 가족이 또 우리가 이제 출연자는 이제 기부한 사람이죠. 그들의 가족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가산세를 매긴다 했죠. 직원으로 근무하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이사 전체 이사의 한 명까지는 이사로 근무할 수 있어요. 급여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사가 5명이에요. 한 명은 상임이사로 근무할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출연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머지 4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출연자와 관계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얼마까지 출연할 수 있는가?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뭐 지정하는 절차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돼요. 최대 주식은 만약에 아무 재산도 출연 안 하고 이론적으로는 주식만 출연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세법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분율은 최대 5%, 경우에 따라서 10%, 20%까지 가능하고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공익법인의 주식 100%까지도 출연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지켜야 될 의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위험해요. 주식을 출연한다는 거는. 설립하고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명 유령재단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앞에 국세청 관련 의무로 봤을 때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3년 이내에 지출을 해야 된다 했죠. 그 지출의 범위에는 기금 조성하는 것도 지출의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기금을 조성하면은 이자가 발생하겠죠. 기금 수익이 생기겠죠. 그 수익은 우리가 어떤 목적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설립하고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돼요. 설립을 했으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최소한 지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연재산 3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하는데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지. 자, 방금도 설명드렸죠. 3년 내에 사용한다는 거에는 3년 내에 기금 조성하는 것도 사용한 걸로 들어가요. 하지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기금 수익은 발생일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3년 내에 모든 걸 써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3년 이상 되는 공익법인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추가적인 출연이 없으면 3년 내에 다 쓰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기본 재산이 많아야 재단 규모가 큰 것인가?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본 재산만 많으면 관리 감독만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기본 재산이 적은 게 좋고요. 주무관청이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재산이 많은 게 좋죠. 하지만 기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익법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고 자율성도 떨어져요. 공익법이 영리사업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가 비영리법인은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영리활동이 주활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도 영리사업 할 수 있어요. 다만 영리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공익법인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 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까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담겨